자, 보험 위반 여부. 첫째, 위안부, 외교협상 등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법으로 봤죠. 위법, 보험 위반으로 봤죠. 온폭도 그랬고, 온폭 피해자. 그다음에 학성기 소음 규제가 가장 유명하죠. 최근 판례에서 2019년 판례인데, 그 선거운동원이 침해자죠. 선거운동원, 운동원이 침해자죠. 사인이 침해자란 말이죠. 그다음에 수험생 우리들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가 공직선거법 확성기 대수라든지 뭐 시간 규제 이런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소음 규제가 없었어. 소음 크기 몇 데시벨. 그러니까 뭐 확성기 몇 대만 사용해라. 뭐 야간에 사용하지 마라. 이런 저 시간 장소도 있었겠죠? 장소 규제 이런 건 있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몇 데시벨.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선거운동원이 너무 크게 틀어놔 확성기를. 그래서 공부하다 깜짝 놀래. 공분이 깨져. 그래서 이게 국가의 보험 위반이냐 이 문제죠. 결론적으로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런 거 위반으로 봤죠.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과소. 아래 두 번째 줄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 환경권 침해다. 환경권 침해다. 환경권 침해로 결론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험 위반 아니죠? 아래. 근데 1번 판례가 이제 옛날에는 그 출제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식을 일단 봐보세요. 1번 과소보험지 위반이냐? 아니죠. 소국. 보험 위반이 아니었죠. 그러나 2번 최성원칙이죠. 위반돼. 그 이유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렸죠. 수험생들이.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운전자가 8대 중과실이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8대인지 9대인지 10대인지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면 말이죠. 가입을 했다라면 운전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심판 대상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불처벌 특례 조항이죠. 불처벌. 공소 제기할 수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운전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운전자가 형사처벌 안 당하니까 이게 좀 억울하겠죠. 이게 보험 위반이냐의 문제에서는 아니라 봤어요. 왜? 40점은 했다. 이렇게 봤어요. 45점이다. 왜? 8대 중과실이면 공소 제기하는 거야. 중앙선 침범, 뭐 음주운전, 뭐 이런 8대 중과실이면 공소 제기하는 거지. 8대 중과실이 아니야만 되는 거니까 8대 중과실은 공소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공소 제기가 돼요. 가입을 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0점을 한 거란 말이죠. 8대 중과실 때는 공소 제기 가능.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라면 공소 제기 가능. 기본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 위반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보험 위반은 아닌데, 자 그래서 사인의 침해자 관점에서 보험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봤는데 또 이 관점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아니지.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제 그 경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중상해를 입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경우수에 따르면 이 경우는 아니고 지금 이 경우에 대한 얘기죠. 중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교통사고로. 그런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니까 이게 너무 운전자와 피해자 간의 차별이야. 평등권 1번 평등권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지. 왜? 운전자는 보호해주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서 장애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너무 운전자만 우대했다라 해서 평등권 침해로 봤습니다. 침해. 그다음에 엄격한 심사를 했어요. 두 번째 재판 절차 진술권 문제죠. 27조 5항 헌법
27조 5항에 따르면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나가서 진술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소 제기가 안 되니까 재판이 안 열리겠죠? 그 때문에 재판 절차에 나가서 이 피해자가 진술할 기가 없어. 이거는 과잉금전칙 위반으로 봤죠. 과잉금전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어느 때 중상해일 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침해가 아니에요. 경상해일 때는 가벼운 전추 5주, 4주 이 정도면 공소제기 안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게 지나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안 찾아오죠? 왜? 이 사람이 공소제기할 수 없으니까, 형사처벌 당할 여지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험회사랑 상대하라고 그래요.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야, 삼성화재랑 상대해라. 전화 오면 삼성화재 측에 전화해 보세요. 그 피해자가 거기서 알아서 구제해 줄 거예요. 지는 미안하다 얘기도 안 해, 이 자식은. 뻔뻔하게. 왜? 공소제기할 수 없다니까. 돈은 많아. 뭐 마음대로 해라. 난 공소제기 안 당하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가는 놈이 많더라 이게. 근데 억울하지. 얘는 병원에 누워가지고 앞날이 깜깜하지. 잘못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운전자는 찾아오지도 않아, 병실에. 왜? 공소제기할 수 없다니까. 있다라면, 공소제기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저 재벌 회장이라도 무서워서 한번 찾아오겠죠. 꽃다발도 가져오고 미안하다 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성의 표시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공소제기할 수 없다니까 이게 찾아오지도 않고 배째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있어야죠. 재판 절차 나가서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다라고 봤던 거예요. 물론 이제 경상해일 때는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과소분주 위반이 아니죠. 경상해일 때는 침해가 아니죠. 중상해일 때는 평등권 침해인데 엄격한 심사,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다. 과잉 위반돼서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